자,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입니다. 예, 지금 근데 뭐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필리핀을 방문하셔가지고 또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번 주에 이제 전쟁이 터지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블랙 웬스데이, 아까 우리 복만삼님이 써주셨나요? 어떤 분이 블랙 웬스데이라고 써주셨는데 역대 최고 주가 폭락이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게다가 유가는 폭등을 해서 기름값이 일주일 사이에 200원, 리터당 200원 이상 상승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동시다발로 터진 한 주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 여러분들 보실 때? 이거 뭐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거 뭐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외부 악재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주가 폭락으로 또 돈을 잃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고 또 그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갈 때마다 화가 나잖아요. 매일 하루하루 지금 달라지고 있으니까 기름 넣으러 들어갈 때마다 화가 나고 이러면은 보통 어떤 정부건 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도 민심이 이제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번 주는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도 원체 큰 악재가 왔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순이다. 그래서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은 좀 뭐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기름값이 막 하루에 막 100원씩 뛰고 있는데 주가가 하루에 막 거의 뭐 1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안 떨어지면 이건 진짜 기현상인 거지. 근데 안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지난주에 64%였는데 이번 주에 1% 적게 올랐지만 뭐 1%도 적은 거 아니에요. 한 주에 1% 오른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외부에서 악재가 쏟아져 나왔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 야, 이제 우리 이 국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거의 신앙적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기름값이 하루에 100원씩 뛰는데 지지율이 올라가. 주가가 1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져도 지지율이 올라가. 와, 이건 뭐 이제 그냥 이재명만 믿으면 된다. 이게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신조처럼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지지율이 65%가 그 갤럽 여론조사에선 최고치예요. 지금 저는 다음 주에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최고치를 갤럽에서 깨지 않을까. 지금 뭐 아까도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조연아님 앱스타인 파일 다 싹 공개돼서 전세계 정계 악마들 싹 굴비역듯이 날아갔으면 좋겠네요. 소문에 악마 같은 사이비 종교들이랑 엄청나게 연루돼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참에 사회 범죄학들이 싹 사라지길 바라요. 참 그랬으면 다 속이 다 시원하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대책을 잘 내놓고 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상황을 안정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오히려 더 지지율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갤럽에서 이제 70%를 내다보는 그런 지금 지지율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제일 중요한 게 중도층이죠. 지금 뭐 정금자 30%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국민의힘 찍는 본인이 국민의힘을 안 찍으면 뭔가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유권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온전치 못한 분들이 있어서 지지율이 이제 70%를 돌파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뭐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긴 해요. 콘크리트 지지층, 정금자까지 사람을 만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거의 예수 수준의 이런 정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뭐 중도층 지지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도층에서는 지금 70%를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진보층에서는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금자 어르신들만 조금 돌려 세우면 70% 지지율 돌파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당 지지율도 보시면은 민주당 46%, 그다음에 국민의힘 21%,
지금 2배가 넘게 앞서고 있고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다수가 돼야 된다가 46%, 네, 야당이 다수가 돼야 된다가 3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프레임을 여야 프레임으로 짰잖아요. 근데 이게 질문이 지방선거 프레임 관련된 질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혹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넣어서 프레임 여론조사를 하면은 여기 민주당 지지율하고 똑같죠. 여당이 다수가 돼야 된다가 민주당 지지율하고 똑같이 나와요. 46%가 나오는데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혹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은 50%가 넘어가요.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프레임으로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거의 뭐 5%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건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의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청래, 뭐 조국,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해외로 보내야 돼. 이란에 파병을 해야 돼요. 이란에 파병을 해. 문재인하고 조국하고 정청래, 김어준 이 4명만 이란에 파병을 해서 한 달만 이란에 있다가 와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김어준, 조국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문재인까지. 그럼 지방선거 무조건 이기는 그런 저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MBC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의미심장한 오늘 MBC 뉴스에 의미심장한 보도가 있었어요. 뉴 이재명에 대한 심층 분석, 뭐 심층까지는 아니어도 분석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혹시 뉴 이재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공통 분모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유권자들을 뜻한다는데요.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 과정에서 이들의 존재감이 부각되기도 했는데 기존의 전통 민주당 지지층과는 또 다르다는 뉴 이재명을 이재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정구 씨는 지난 2023년 봄 인천 계양구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이 지역구인 당시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사를 오게 되면은 뭐 하다못해 선거 캠프에서 피켓이라도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강 씨는 당보다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뉴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이재명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해야 했다. 한 일간지가 대선 전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뉴 이재명으로 명명했는데 이후 민주당 지지와 관계없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효능감을 느끼고 지지하는 정치 세력으로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심재빈 씨도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을 정상화시켰다는 부분에서 일단 효능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요. 뉴 이재명은 지난 1월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반발했고 이현주 의원 등 합당 반대 의원들에게 힘을 실으며 합당 무산에 일조했습니다. 실용주의와 탈이념이 특징인 뉴 이재명은 무리한 진보 진영 통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합당 이슈로 대통령의 성과가 가려지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코스피 5천을 달성한 그 날에 그거는 좀 우선순위에서 어긋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뉴 이재명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정 대표와 친청 이성윤 의원이 강퇴됐습니다. 전통 민주당 지지층과 뉴 이재명의 차이는 이현주 의원에 대한 태도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전통 지지층은 이 의원의 과거 극우적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지만 뉴 이재명은 이 의원이 지금 대통령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호적입니다. 뉴 이재명을 보는 시각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뉴 이재명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확장하고 넓게 가면서 더 지지율을 높이는 하나의 소재고 뉴 이재명이라는 국민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자신들의 입지를 보장하거나 확장하려고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올드와 뉴를 갈라치고 뉴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지지층을 지키는 동시에 당내 이견을 조율해 아우르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MBC 보도를 함께 보셨습니다.
조연아님,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군산 쪽도 조국 땅 때문에 민주당 공천 포기했다는 설이 있는데 유동철 후보 때처럼 친명 의원들 정청래가 싹 컷오프 시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걱정입니다. 예. 안 찍어주면 돼요. 정청래 미는 사람을. 예. 그러시면 되고. 군산 쪽에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 그 군산 그 조국을 군산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예? 해파리님, 컷오프 되면 진짜 그때 어찌함?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컷오프 되시는 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참 문제긴 문제죠. 예. 근데 그 정청래가 그 조국을 군산 쪽으로 좀 유도를 해가지고 그쪽에 좀 짱 박혀 있도록 만드는 게 어떠냐. 전략적으로 큰 우리가 그림을 놓고 볼 때 지금 수도권하고 영남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막 조국이 부산 가서 설치고 이러면은 전체 선거를 망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군산 쪽으로 우리가 일단 그 함정을 파야 된다. 군산으로 나오게. 그 뭐 군산에서야 뭐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에다가 호남에다가 조국을 짱 박아 놓는 게 큰 틀에서는 민주당에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아니 조국이 괜히 무슨 수도권에 나온다고 설치고 다니거나 혹은 뭐 부산에 나온다고 설치고 다니면은 전체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전체판에. 그래갖고 군산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군산에서 우리가 묻어버리는 게, 군산에서 묻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제 제가 무슨 뉴스를 보니까 그 김민석 총리가 익산으로 본인이 이제 은퇴를 하면은 익산에서 이제 노후를 보내겠다. 익산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익산에 아파트를 계약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익산에 4월 달에 이제 아파트를 사서 그 어머님하고, 그 아주 효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그 어머님하고 부인이 먼저 이제 익산으로 이주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익산하고 이제 군산하고 붙어 있잖아. 게다가 이번에 뭐 새만금도 또 국무총리가 어젠가요? 갔다 왔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새만금에다가 9조 원 시원하게 쏴주셨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이번 주 수요일에 군산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군산 또 제가 한번 딱 가서 염탐을 하고 왔지. 군산에 가봤더니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어. 그래서 그 9조, 현대 구조 투자를 뭐 환영합니다. 이런 플래카드들이 전세예요? 전세구나. 제가 아파트를 계약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아파트가 싸거든. 얼마 안 해. 그래서 그냥 구매를 하신 줄 알았더니 뭐 전세로 일단은 임대를 하신 모양이네. 그래서 그쪽에 일단 김민석 총리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북 쪽에. 그것도 아마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봐요. 아까 우리 조연아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전북 쪽이 심상치가 않고 그쪽이 완전히 뭐 그 털천지가 돼버렸어. 전북 쪽이. 원래 그 정세균 걔가 전북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정세균이 어쨌건 이제 한 발 물러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무주공산이 돼 있고 그 틈을 노리고 정청래하고 이제 조국이 전북 쪽에 이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성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북 쪽에 이제 뭔가 좀 견제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김민석 총리도 뭐 새만금뿐만 아니라 군산, 익산 지금 전북 쪽 지역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조국이 뭐 호남에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남 민심이 바뀌고 있고 호남에는 지금 송영길이 등판을 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적어도 호남 지역에서 송영길 대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어요. 호남 지역에서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지금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조국 이 털레반들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 민심도 이제 조금 변화를 하지 않을까 보여요. 오늘도 뭐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송영길 전 대표가 연일 지금 조국 땅을 견제하는 그 다음에 정청래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호남 민심도 이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그런 소문이 왜 도는지 모르겠는데 무공천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뭐 그냥 정청래가 관뚜껑 열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너무 그런 정도의 음모론까지 제가 볼 때는 퍼뜨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정청래가 미쳤어요? 조국 살리자고 지가 죽어?
진짜 만약에 조국을 밀어주기 위해서 군산에 민주당 공천을 안 한다? 그러면은 정청래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민주당 당원들 다 들고 일어납니다. 정청래 조국당가라고. 진짜 제명하자는 얘기 나와요. 제명인의 마을에서 제명당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제명당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그런 정도로 저는 그 정청래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자기 정치가 먼저지. 뭐 아무리 도련님이 소중해도 정청래가 지 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천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이미 출마하신 후보들이 있어요. 그 전수미 그 대변인인가요? 그분이 이미 뭐 출마를 하겠다라고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몇 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가만히 있겠나? 그런 상황이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뭐 무공천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이제 뉴 이재명, 제가 이 보도를 보내드린 거는 이제 뉴 이재명을 그 코끼리는 말하지 마. 뭐 그 얘기를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뭐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프레임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코끼리는 말하지 마. 코끼리가 이제 공화당의 상징이죠. 그래서 공화당의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 된다, 민주당이. 뭐 이런 이제 취지로 쓴 책이 프레임 이론의 뭐 마치 교과서처럼 많이 회자가 되는데, 지금 뉴 이재명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 뭐 JTBC에서 간혹 뉴 이재명에 대해서 언급하는 보도가 나오는 건 봤는데, MBC에서 저렇게 집중 보도한 건 처음이죠. 그래서 뉴 이재명을 김어준하고 유시민이 이제 더 키워준 꼴이 됐어요. 조국하고, 아까 뭐 조국도 영상에 나오는데, 뉴 이재명이 본인들이 볼 때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유권자층이라면은 뉴 이재명이 주목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현명한 거지. 근데 계속 뉴 이재명 막 떠들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뭐 이현주 의원실에서 토론회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오히려 뉴 이재명이 화제가 되고, 뉴 이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유권자들이 알게 되고, 또 민주당 내부에 조국과 뉴 이재명은 이제 다른 결이다. 정청래와 뉴 이재명은 이제 다른 결이다. 이런 걸 우리 유권자들이 오히려 더 알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야. 계속 코끼리는 말하지 말라는데 그냥 코끼리 하고 다닌 거지. 저 등신들이. 참 머리가 나빠도 어떻게 저렇게 나쁩니까? 그리고 이현주 의원도 체급이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뭐 수석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은 친명의 대표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조국하고 김어준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죄우기하고 셋이서 이현주를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현주 의원은 뭐 문자폭탄은 좀 많이 받겠지만은 속으로는 웃고 있을걸요 지금. 야, 내가 이렇게 떴어? 사실 뭐 한때는 뭐 언년이라고 그랬잖아. 민주당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할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사실 탈당을 했다가 국민의힘 갔다가 돌아온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류가 되기는 어렵지. 근데 이제는 주류의 대표 주자가 돼버렸어. 주류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주류의 대표 주자가 돼버렸습니다. 이현주가. 저 정도 이제 인지도면은 이현주 의원은 당대표 제가 볼 때는 도전을 해도 돼요. 이제는. 이현주 의원님이 뭐 제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은 뭐 이번 당대표 선거는 아니더라도 다음 당대표 선거 때 그때는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될 정도의 체급이 됐다. 조연아님, 이참에 진짜 찐명 의원들 다 싹 다 적극적으로 정청래보다 한 발 앞서 선수 쳤으면 좋겠네요. 송영길 의원님처럼. 아직은 전 의원이십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뉴 이재명 성향의 이제 유권자들, 그러니까 그 친명,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쓰죠. 아까 MBC 뉴스에서는 대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은 대통령님을 지지해서 민주당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층을 뉴 이재명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건 좀 좁은 의미라고 보고, 저는 뉴 이재명은 친명 비문 성향의 친명 비문 성향의 유권자들을 저는 뉴 이재명이라고 봐요. 그건 뭐냐 하면은 민주당이 싫은 게 아니야. 민주당이 싫은 거면은 이재명도 싫어야지. 뉴 이재명이 민주당이 싫은 게 아니라 민주당의 주류를 싫어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 그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은 친문 386이잖아.
그래서 친문 386은 싫어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은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뭐 이현주 의원, 뭐 박찬대 의원, 김민석 총리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유권자층을 저는 뉴 이재명이라고 봐요. 여기에는 올드 이재명도 포함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뉴 이재명의 이 개념이 저는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드 이재명이나 뉴 이재명이나 다를 게 없어요. 성향이 똑같잖아. 그 공통점을 가지고 정의를 해야지. 그래서 친명 비문 성향의 유권자층을 당원층을 저는 뉴 이재명이라고 본다. 그럼 저도 뉴 이재명이고 우리 촬영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뉴 이재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뉴 이재명의 덩치를 저 문조털레유, 조털레유가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은 그걸 몰라. 예. 조국과 김어준 정청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본인들이 똑똑한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능이 모자라도 크게 모자르는데 본인들이 똑똑한 줄 알고 저렇게 공격을 하면은 뉴 이재명이 갈라치기가 될 거다. 뉴 이재명이 위축될 거다. 뭐 이런 착각을 하는데 상황은 점점 그렇지 않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민주당에서 뉴 이재명의 비중이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주류화돼 있다고 봐요. 지금 새롭게 민주당에 입당한 당원들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당원들이 입당을 하게 되면은 친문 털레반들은 점점 줄어들고 뉴 이재명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지방선거도 지금 크게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누굽니까? 예.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이재명, 그냥 영상을 좀 보시고, 예, 이름 생각날 때까지, 영상을 좀 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 몇 가지만 잠깐 좀 영상을 통해서 보시죠.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저희 KNN이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먼저 부산시장 후보군인 민주당의 전재수, 이재성, 국민의힘의 박형준, 주진우 네 사람을 두고 양자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주우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먼저 부산시장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이 29%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박형준 현 부산시장 17.5%,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13.7%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재수 국회의원과 박형준 현 부산시장의 양자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40.2% 대 26.7%로 전재수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주진우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40.1% 대 27.7%로 크게 앞섰습니다.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전 부산시당위원장과 박형준 현 부산시장의 양자 대결에서는 30.9% 대 31.3%로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였습니다.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 주진우 국회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31.7% 대 30.3%로 역시 치열한 승부를 벌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재수 국회의원이 37.4%를 기록해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10.6%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24.1%, 주진우 국회의원이 20.1%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1.8%로 국민의힘 25.4%보다 우세했고 지지정당 없음은 35%였습니다. 네, 부산 지역, 부산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는데, 예, 이거 완전히 이제 판이 바뀌고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 이재명이, 예,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이 뉴 이재명이, 연령대로 보면은 20, 30대, 유입층이 많아요. 예, 20, 30대가 이제, 김문수나, 이준석을 찍었다가, 이재명 대통령님 일하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이런 입장으로 바뀐, 그런 세대가 특히 30대가 많습니다. 30대가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군산에서
이제 술을 한잔 하려고 삼겹살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술을 한잔 하는데 제 이제 맞은편에 30대 정도로 보이는 두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저녁 때 제가 군산의 삼겹살집에서 그 연탄구이 삼겹살인데 맛있어요. 여러분 군산 많이 놀러 가세요. 군산의 음식이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맛있게 이제 먹고 있는데 그날 주가가 대폭락을 했잖아요. 대폭락을 했는데 주식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마침 그 두 부부가. 그리고 계속 휴대폰을 보면서 뭐 주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30대들이 주식 지금 그 폭등에 주가 폭등에 가장 큰 수혜자가 30대다 보니까 30대의 뉴 이재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은 30대가 가장 많고 20대도 이제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지역으로 보면은 영남권이 많아요. 지역으로 보면 부산, 경남 이쪽이 뉴 이재명이 많다. 그래서 뉴 이재명 지지층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재수 장관이 앞서긴 앞섰는데 박형준을 사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 여론조사 여러분들 나온 거 보시면은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잖아요. 서울하고 거의 판세가 다를 바 없는 지금 상황이 됐다. 부산이 서울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는 뉴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격차지만은 저는 선거 때는 본선에서는 오히려 더 큰 격차가 날 가능성이 높다. 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짜 부산에서도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경남 쪽도 괜찮아요. 경남 쪽 여론조사도 잠깐 보고 가시죠. 네, 이번에는 경남도지사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박완수 현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전현직 도지사의 맞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양자 대결 결과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 구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대와 지역별로 지지세 차이가 확연합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경남도민에게 누가 경남도지사 후보로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34%,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 26.6%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진보당 전희영 예비후보가 뒤를 잇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가운데 박완수 현 지사와 가상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36.4% 대 34%,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입니다. 세대에 따라 지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30대부터 50대까지 지지를 받았고 특히 40대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반면 박완수 현 지사는 60, 70대의 지지가 높았고 70대 이상에서 4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동서대결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창원권과 동북권에서 우위를, 박완수 현 지사는 서부 내륙과 서부 해안권에서 강세였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조혜진 전 국회의원의 대결은 15.8%포인트로 제법 큰 차이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완수 지사가 34.7%로 조혜진 전 의원을 크게 따돌렸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0.2%포인트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지지정당 없음은 34.9%였습니다. 네, 경남지사 여론조사 결과도 여러분들 보셨는데 뭐 여전히 이제 뭐 초박빙인 상황이긴 하지만 김경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게 지금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이제 저런 기세를 놓고 볼 때 저는 이제 경남 지역에서도 앞으로 상승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뭐 여전히 그 박빙 승부라고 봐야 돼요. 경남에서 우리가 큰 차이로 이기기는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세인데 전반적으로 추세가 김경수가 상승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 이재명이 영남권에서 특히 PK 지역에 뉴 이재명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김경수 후보도 저는 이제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대로 울산도 이제
뭐 여론조사 최근에 보면은 여전히 이제 김상욱 후보가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양상이지만은 진보당하고 후보 단일화만 잘 이루어지면은 저는 울산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부울경을 이제 싹쓸이 할 수 있는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잖아요. 예, 상승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울경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을 하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저기 그 뭡니까 조국이 군산에다 조국을 묻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부산 쪽에 가서 괜히 설치고 다니면 이런 상승세가 자칫 잘못하면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다소 듭니다. 예.